일단 오늘 오토데스크 빔 아카데미는 저희가 원래 본래 이제 오프라인으로 계획을 했었던 행사인데, 그래서 저 온라인으로 좀 바뀌게 되면서 좀 컨텐츠에 대해서 좀 수정이 좀 불가피하게 필요해가지고, 제가 따로 원래는 보통 이제 핸즈온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행사였는데, 그거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서 100% 핸즈온으로 하게 되면 아마 준비한 거에 반도 못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컨텐츠를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총 이제 네 가지 꼭지 정도로 저는 준비를 했고요. 일단 뭐 레빗을 하시게 되면서 처음에 이제 패밀리에 대한 활용들, 뭐 처음 이제 시작하시게 되면 뭐 시스템 패밀리나 뭐 로드할 수 있는 패밀리, 뭐 패밀리 종류들도 워낙 많아서 뭐 어디부터 뭐 손을 대야 되는지, 뭐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드실 수 있어서 그런 예시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즘 뭐 상용 에드인뿐만 아니라 오토데스크에서도 뭐 굉장히 유용한 에드인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뒤쪽은 이제 뭐 다이나모가 내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뭐 내용을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뭐 제가 최근에 뭐 스터디도 같이 진행하면서 작성했던 다이나모 내용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뭐 간단하게 실습 정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패밀리 활용 부분인데요. 뭐 거창하게 뭐 여러 모든 패밀리들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 실제로 이제 처음 할 때 이제 패밀리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런 것들을 뭐 하나의 스터디하는 과정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통 이제 시스템 패밀리들을 처음에 많이 보죠. 뭐 벽이나 뭐 바닥 같은 슬래브들. 요를 이제 2021 버전에서 지금 업데이트된 가장 큰 기능이 여기 경사벽 내용이죠. 실제로 그 전에는 그냥 경사벽을 작성하기 위해서 뭐 메스 패밀리를 활용한다든가 혹은 뭐 내부 편집 패밀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일시적으로나마 작성을 했었는데 21 버전에서는 이렇게 슬랜티드 타입으로 바꿔주면 각도를 입력해서 그 각도만큼 경사진 벽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2021 버전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게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벽 패밀리 자체가 이렇게 강사진 것도 바로바로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밀리들 뭐 현장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보통 한 버전 가지고 막 2, 3년 더 쓰시고 하시니까 이렇게 뭐 새 버전 업데이트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대처가 조금 느리실 수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뭐 2017 버전 쓰다가 갑자기 20 버전 넘어가고 뭐 바뀐 부분들 적응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이제 업데이트 되는 그런 내용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패밀리들을 처음에 할 때 이제 그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건축 쪽에 이제 문이나 창문 패밀리들이 좀 접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 저희 빔 오브젝트라고 하는 오토데스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 플랫폼이 있죠. 여기 들어가서 뭐 제가 원하는 비슷한 스타일의 그 패밀리들을 찾습니다. 찾아서 이런 거 하나씩 받아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뭐 문 패밀리에 대해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는지, 뭐 어떤 맥이벤스들을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이런 영상으로 보시면 제가 방금 앞서 봤던 문 패밀리를 다운을 받아서 그 패밀리 파일을 열어본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뭐 프레임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뭐 유리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뭐 이런 옵션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뭐 맥이벤스들은 어떻게 작성을 했고, 그리고 그 맥이벤스에 따라서 뭐 첨접평면들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이런 문이나 창문 같은 경우는 뭐 앞뒤 좌우 뭐 측면도 뭐 이런 것들을 다 봐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섹션이 됐든 전면부가 됐든 이런 것들 전부 다 확인을 해가시면서 어떻게 만드는지 보게 되겠죠. 요거 패밀리 같은 경우는 유리 같은 경우를 뭐 별도의 패밀리로 따로 작업을 해서
만들었고, 뭐 프레임 같은 경우는 수입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리는 별도의 또 패밀리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특성창에 가서 보시면 변수들 어떤 길이 값들은 어떤 걸 썼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까 보셨던 패밀리 파일들, 패밀리 유형을 매개변수의 하나로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이런 외부에서 작성한 패밀리들을 보면 거의 공유 매개변수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처음 할 때는 공유 매개변수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진 외부에서 만들어진 그 모델들을 보게 되면 공유 매개변수가 되게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별도의 패밀리로 저장이 돼갖고 이거를 하나의 패밀리 유형 매개변수로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매개변수 종류들을 보면 처음에 할 때는 보통 이제 유형 매개변수나 이제 인스턴스 매개변수 이거 두 개를 중점적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보통 뭐 사이즈나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객체든 똑같은 유형을 적용할 때는 유형 매개변수로 적용을 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름에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얘네들 같은 경우가 인스턴스 매개변수라서 같은 패밀리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길이 값을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애기면서 특성창에 보시면 상단에 요 보통 처음 하실 때 잘 안 건들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패밀리 매개 변수를 두고 그냥 쓰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이 나중에 이 기능을 알고 난 뒤에 이 설명을 보시면 이게 딱 설명이 딱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란표와 태그로 나타낼 수 없다.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인데, 공유 매개 변수와 패밀리 매개 변수. 근데 처음 보시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라서 아마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이런 공유 매개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 구조 프레임 객체 하나를 선택을 했고, 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면 치수에 대해서 BH 값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가나 마크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일람표 상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 지금 WD랑 사이즈 부분, 이쪽에 있는 사이즈 부분이 이제 B랑 H 갖고 있는 정보가 될 거고요. 이 편집 부분에 들어가서 이 B랑 H가 일람표상에 지금 W랑 D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 공유 매개 변수로 되어 있죠. 얘도 역시. 패밀리 매개 변수로 하나 만들어서 테스트용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볼 거고, 공유 매개 변수로 작성을 할 때는 이름을 여기서 적는 게 아니고 적어도 상단에서 타입을 바꿔주면 여기가 없어지죠. 이름 칸이. 공유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이제 정의를 해놓고 사용하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선택창에 들어오시면 따로 별도로 그룹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 그룹 안에서 또 들어가 보면 여기 안에 개별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요거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따로 저장이 되는 거라서 나중에 공유할 때는 그 저장된 상단에 보시면 공유 매개변수 파일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쓰실 수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방금 패밀리 매개변수 하나 추가를 해서 이걸 다시 프로젝트에 로드를 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보시면 유형 쪽에 지금 테스트라고 추가한 매개변수가 들어와 있죠, 여기.
그리고 일람표 필드 쪽에 보시면 지금 추가한 테스트라는 매개 변수는 이 필드 항목에 떠 있지가 않죠. 이게 일람표 상에서 나타낼 수 없다고 하는 말이고요. B랑 H는 공유 매개 변수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일람표 상에 추가를 해준 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단가라는 항목도 보이고요. 일람표 상에는 지금 코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 옆에 토탈 코스트가 하나 더 있죠. 저거는 뭐 볼륨에다가 코스트를 곱해서 나온 값일 건데, 이 토탈 코스트 역시 필드 쪽에는 항목이 없고요. 여기 눌러보시면 계산된 값이라는 매개 변수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람표 필드에 추가된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토탈 코스트 이 항목은 뭐 지운다고 하더라도 필드 항목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없어지는 거고, 나중에 추가할 때는 다시 일람표 필드에 있는 항목을 가지고 수식을 계산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일람표 기능이 뭐 우리가 원래 이제 사용하시던 그런 엑셀 필드처럼 이렇게 딱 정리가 안 되니까 보통 이제 엑셀 파일로 빼거나 뭐 텍스트로 빼서 다시 정리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뭐 실제로 이제 기능들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하면 웬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딱 그 엑셀로 나가지 않아도 작성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론 지금 완벽하진 않겠지만 하나씩 익혀두시면 나중에는 뭐 엑셀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없이 뭐 레빗 상에서도 충분히 우리 BOM 항목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에드인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요거는 최근에 추가된 기능이라서 이게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 레빗의 이제 그 해석 쪽 탭에 가시면 2020 버전부터 여기 이제 경로 해석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실제 두 포인트를 찍어서 그거에 대해 이제 벽이나 뭐 이런 가구들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피한 상태에서의 최단 거리를 계산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려진 이동 경로는 이제 저쪽에 보시면 일람표상으로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길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시작과 끝 포인트에 뭐 룸 정보가 있다면 그 룸은 어느 룸인지, 그 레벨은 어느 레벨에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속도가 시속 4.8km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미국 기준으로 작성된 거라 아마 3마일? 네, 3마일의 속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마일의 속도로 이제 시간이 이 정도 걸린다 라고 이런 값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기능 자체는 사용자가 간단하게 포인트 두 개를 찍어주면 초록색 선으로 이렇게 경로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많이 안 쓰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 저기 동선 계산할 때 뭐 이런 데 사용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찍으면 알아서 그 문이나 문으로 통과를 하고 뭐 벽이나 이런 것들은 다 피해서 작성이 되는 거죠. 뭐 이전에는 뭐 난간 기능 이용해가지고 임시로 대체로라도 사용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이 기능 알고 계시면 클릭 몇 번 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두 포인트로만 작용이 되는 건 아니고 중간에 이제 포인트를 추가를 해줘서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모델이 수정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벽이 추가가 되면 이런 경로를 선택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주면 그것도 다 반영을 해서 수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능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방 익히셔서 나중에 뭐 필요한 일이 생각이 나면 아 그때 이 기능 쓰면 되겠구나 그거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요건 저번 달에, 그러니까 9월 달에 추가가 된 내용인데요. 뭐 기능 자체는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이동 경로 계산하는 기능인데 지금 프리뷰 형식으로 해서 지금 people flow toolkit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스크탑 앱에서도 바로 확인이 되시고, 물론 20 버전, 21 버전에서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어카운트 페이지에 들어가셔도 이렇게 업데이트 항목에 이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아직까지는 테스트성이 조금 있는 항목이고, 요걸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뭐 완전히 수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동 경로 기능으로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는 지금 이동 경로 옆쪽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피플 플로우 툴킷이라고 되어 있죠. 네, 다른 점은 지금 기본이 하나의 경로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다중 경로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고 여러 개의 경로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기능이 이제 장애물을 추가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는 게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애초에 이제 피플 컨텐츠라고 해가지고 그 이동 경로 계산할 때 장애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객체들을 넣어놔서 이걸로 배치를 하고 업데이트를 눌러주면 바로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뭐 추가가 돼 있으실 거니까요. 뭐 요거 같은 피플플로우 툴킷 같은 경우는 따로 추가를 해줘야 되겠지만 아마 지금 이동 경로 해석 같은 경우는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신 기능들이니까 한 번씩 써보시고 나중에 생각나시면 그때 하나씩 한 번씩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그 철근 모델링, 오늘 레빗 가지고 철근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실 텐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에드인이 철근 모델링을 뭐 100%다 커버해 주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좀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는 금방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름이 이게 지금 영어가 아니고 뭐 유럽 쪽일 텐데 나비에이트 뭐 이렇게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리바 익스텐션 에드인 기능인데요. 이거 들어가서 뭐 받으시는 건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가입을 따로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입하셔서 요거 무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요거 사실 특별한 에드인은 아니고 이제 2018 버전 레빗 2018 버전까지는 그 레빗 익스텐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중간에 기능들 모델링 기능 뭐 몇 개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철근 쪽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요, 요 기능들을 그 유럽에 있는 오토데스크 파트너 중에 시메트리사에서 요 부분을 가져가서 이쪽에서 나오는 게 요 라베이트 리바 익스텐션 기능이고요. 그래서 2019 버전부터는 요 레빗 익스텐션으로 안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요 익스텐션으로 나오니까 이거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쪽에 가셔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 뭐 UI 자체는 상단에 있는 이 카테고리별로 지금 빔, 기둥, 뭐 기초, 파라펫, 파일캡, 파일 뭐 이런 식으로 쭉 카테고리별로 철근을 모델링할 수 있는 기능들이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요거는 인터페어런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체크하는 거 있죠. 뭐 간섭이나 이런 부분, 철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옆에 되어 있는 거는 철근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뭐 그렇게 수정하고 뭐 삭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각 객체별로 카테고리별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런 카테고리에 맞는 이제 철근 모델링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가 설정을 해주면 그거에 맞게 알아서 철근 모델링이 들어가는 거고요. 2018 버전에서는 그 레빗 익스텐션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었고 이게 더 이상 오토데스크에서 안 나오고 요 시메트리사에서 요 에딘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으로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그 19 버전 이후는 여기서 받으셔야지만 이 에드인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만. 그래서 이렇게 기능 설정 창이 나오고요. 이거를 영상으로 잠깐 보시면 빔을 하나 선택을 했고 여기서 빔 기능을 눌러주면 설정창이 나오는 거죠. 지금 자동으로 지금 선택한 빔 객체에 대해서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하고요. 이게 뭐 스트럽 타입을 어떻게 줄 건지
뭐 지름은 몇 미리 지름짜리 쓸 건지랑 뭐 그리고 배치 자체를 뭐 동일하게 쭉 뿌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간격으로 뿌릴 수 있게 세팅을 해주고 그래서 뭐 S1은 150 간격, S3 150 간격, S2는 뭐 300 간격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탑바랑 바텀바 이렇게 세팅 따로 해주는 거고 그리고 뭐 추가 철근 있으면 더 세팅하고 그리고 바디 비전이라고 해서 뭐 전부 다 지원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그 겹이음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완료하면 자동으로 그거에 맞게 설정된 철근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뭐 복잡한 구조나 뭐 토목 쪽에 뭐 주탑부 뭐 이런 것들 말고 뭐 이런 단순 구조에 대해서는 철근 모델링 할 때 이거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없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레드인을 이번 기회에 소개를 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기둥도 인식을 해서 레드인으로 기둥을 찍어주면 기둥에 대한 옵션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타입이랑 뭐 배치 간격 뭐 이런 것들 조절을 해주고 이렇게 세팅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철근 가치성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이 애드인에도 이 가치성을 키고 끄는 옵션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철근 모델은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가시성 따로 켜주죠. 이렇게. 근데 저게 한번 켜졌을 때 계속 켜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따로 이제 추가로 벽체에 대해서 철근을 추가를 하고요. 이런 거 핀 철근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유용하게 쓰게 되겠죠. 저런 구조로만 이제 모델링을 하시게 되면 그런 거 일일이 모델링하는 게 좀 상당히 귀찮은 부분인데 그런 거 잡아주니까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모델링한 철근들은 또 이제 가시성이 꺼져 있죠. 그래서 지금 요 메뉴들이 가시성을 켜주는 옵션들인데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그 한글 버전이라서 실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영문 버전일 때는 제대로 실행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죠. 충분히 언어 상관없이 세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아닌 건 조금 아쉽긴 하죠. 철근만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시성 설정 켜주고 켜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에드인의 장점인 철근끼리의 간섭을 알아서 다 피해서 모델링을 해주게 되거든요. 다만 아까 처음 보셨던 것처럼 그 겹이음 세팅을 해준 철근들에 대해서는 얘는 그 겹쳐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모델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또 조금 아쉽긴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저 부분이 겹쳐져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철근 간섭 체크하는 레포트 기능인데, 지금 보시면 네, 간섭이 뭐 몇 개, 1000개 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인터페이스. 네, 물량 산출은 그 레빗의 일람표 기능으로 물량 산출은 가능합니다. 근데 뭐 아까도 보셨다시피 근데 원하는 대로 이제 딱 일렬 세팅이 안 되실 수는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뭐 세팅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레빗에서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설정에 뭐 16mm 철근이 몇 개 들어갔고 뭐 총 길이가 얼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간섭 체크 기능을 지금 겹음 처리된 거를 간섭으로 보고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기능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 정도 에드인을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앞서 내용이랑 조금 연계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앞서 보셨다시피 그 가지성 설정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이런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작성을 했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결과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셨다시피 이게 레빗으로 철근 모델링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업이 엄청 귀찮은 작업이죠. 이게 계속 이 가지성을 켜줘야 되니까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또 하나 추가를 하게 되면 새롭게 모델링된 철근들에 대해서는 가지성 설정이 또 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솔리드 뷰 상태로 안 보이고 있죠. 복사한 객체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철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일일이 작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되게 번거로우니까 이제 세팅을 아까 그 에드인에서도 작동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 그 부분을 해결하는 거고 그런 리바 관련된 이제 상용 에드인들은 대부분 이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언어나 이런 게 안 맞아서 안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따로 다이나모로 만들어 가지고 MEP 쪽은 제가 MEP 분야 엔지니어가 아니어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제가 지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거는 제가 뭐 오늘 끝나거나 뭐 따로 그 공유 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 따로 메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요 가시성 설정하는 애들이 다이나모 지금 스크립트인데 간단하죠. 생각보다 복잡한 건 없습니다. 사실 왼쪽에 있는 거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주요 애들인데 일단 카테고리로 보강철근을 먼저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이 기능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리드 뷰 상태로 볼 건지 뭐 솔리드 뷰로 볼 건지 아니면 뷰 자체를 키고 끌 건지 뭐 이런 것들 노드만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레빗으로 뭘 할 건지 이미 이제 작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노드만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그걸 찾아서 이렇게 넣어주고 해서 작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간섭 체크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비음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걸 간섭으로 보고 인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철근과 그 철근형 호스트된 객체들끼리만 이제 간섭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뭐 외부에 뭐 다른 객체들과 따로 간섭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테스트로 작성을 한 내용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일반 모델 카테고리와 철근 모델 간에 간섭이 있는지 확인을 해라.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일 거고.
그래서 카테고리 일반 모델을 선택하라고 지금 선택한 일반 모델이 지금 이 동그란 부분 두 개를 제가 임의로 일반 모델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섭이 되면 간섭된 철근 모델하고 그리고 제가 선택한 카테고리 이건 뭐 단순히 카테고리가 아니라 뭐 카테고리 선택이 아니라 객체를 선택하는 걸로 바꿔주면 자기가 원하는 객체 몇 개들과 그 철근 간의 간섭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체 노드가 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뭐 크게 선택한 게 아니라 이제 왼쪽에 제가 이제 아까 일반 모델 카테고리 선택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이 아니라 사용자가 다른 걸로 선택을 하면 네, 이것만 바꿔주면 뭐 사용자 원하는 대로 원하는 객체들만 가지고 간섭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아, 네, 다 뭐 MVP 경우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MVP 아예 MVP 엔지니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그거는 조금 쉬운지 안 쉬운지도 제가 감이 잘 없어서 그거는 확인하면 확인되는 대로 연락을 뭐 따로 드리든 아니면 공지 메일을 따로 한번 드리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정보 관리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계속 이제 아까 모델 가지고 이어가긴 할 건데 뭐 이거는 단순히 이거 철근 모델이라서 가능한 건 아니고 계속 이제 정보를 뺐다가 넣었다가 뭐 사용자 원하는 대로 바꾸는 뭐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빗 철근 모델이 가능한 이제 카테고리가 슬래브, 벽체, 기초, 그다음에 빔, 그리고 기둥. 사실 일반 모델도 가능한데 이거 제가 그때 생각을 못해서 따로 반영을 못했는데 물론 뭐 이 안에서도 뭐 기초 철근의 F인데 뭐 전부 다 F 기호로만 들어가진 않겠죠. 뭐 스트랍도 들어갈 거고 뭐 들어가긴 할 건데 일단 이 정도만 반영을 했던 거고 지금 저는 마크라는 매개변사 항목에다가 철근 기호를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슬라브 철근의 S, 벽체는 W, 기초에는 F, 뒷면은 P, 기둥에는 C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줄 거고 그 기호 뒤쪽에 있는 거는 그냥 단순 카운트 해서 숫자를 넣어준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현재 그 호스트된 카테고리에 레벨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 궤도 자체가 이제 2층에 참조 레벨이 2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층 정보를 넣어준 거고 기초는 1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초에 있는 철근은 1F하고 F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드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사실 이게 반복적으로 쓰는 게 많아서 뭐 이게 거의 한 개의 노드, 한 개의 노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순서대로 짜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구조는 아니라서 뭐 기본적인 내용들 스터디하고 보시면 이런 내용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제가 아직 지금 오늘 보여드린 자료들은 다 이제 공유가 되긴 할 건데 지금 정확하게 저도 자료를 정리 중이라서 어떻게 공유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긴 한데 예상으로는 아마 영상은 저희 다우데이터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고 이런 뭐 스크립트 노드나 이런 것들은 저희 다우 멤버스 여기 아마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 정확한 시기는 바로 아직 알 수가 없어서 되는 대로 바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근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표 산출을 하면은 철근 모양에 대한 이미지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걸 작업을 한 거고요. 실제 철근에 들어가는 이미지 파일들은 이제 따로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부분은 이런 식의 보통 이런 식에 대한 이미지들 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로드를 하게 되고 지금 이미지 항목에 아무것도 링크된 게 없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요. 철근 일람표 이게 일람표 상에서 주게 되면 이미지 항목 쪽에 아까 이름에 맞게 그 랩핑이 돼서 들어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링크 관리 쪽에 가보시면 이미지 쪽에 여기 해당하는 항목들 이미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도 전체 노드는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래서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땡겨만 오고 그 이미지를 다시 매개변수에 넣어주는 과정만 잘 세팅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로 쓰인 거는 여기 그 파라미터 이따가 한 번 더 보실 텐데 이 파라미터랑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셋 파라미터 그러니까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걸 다시 그 인포메이션 창에다가 세팅을 해주고 이런 걸로 이제 정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BIM 모델이 어쨌든 인포메이션 모델이니까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도면 목록표 하는 기능인데 사실 우리가 일반 캐드 작업하실 때는 프로세스가 거의 다 이제 정형화가 돼 있으시니까 거의 다 이제 원래 하시던 대로 작업을 하게 되니까 사실 당장은 레빗이 그런 그 효율을 따라가기가 그냥 힘들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엑셀 파일 시트 넘버랑 시트 이름대로 레빗에서의 시트를 만들어 주는 거죠. 도각 패밀리 타입을 정해주고 레벨을 정해주면 시트 항목에 그 이름대로 그대로 시트가 작성이 된 거겠죠. 물론 이 다음에 도면화를 하려면 이제 뭐 뷰를 땡겨오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 나가면 충분히 뭐 효율적인 작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 녹화가 됐네. 이 부분은 뒤에 나올 텐데. 그래서 아까 방금 보셨던 도면 목록 만드는 과정인데 또 크게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길지 않고 사용자가 뭐 다이나모에 대해서 익숙해지신다면 금방 이렇게 만드실 수 있을 정도는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하나씩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용어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기본 그 다이나모 플레이어라는 곳에 들어와 있는 그 다이나모 스크립트인데 사실 왜 필요한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영어로 된 시트 이름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대문자, 뭐 전부 소문자 이런 것들 바꾸는 과정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단순히 넣어 들어간 기능은 아니구나 정도로 보이게 될 거고 이것도 노트 자체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그 시트 이름을 가져오고 시트 이름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여기 마지막에 두 번째 스트링 투 어퍼 대문자로 전부 바꿔주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시 바꿔준 대문자로 셋 파라미터 그래서 파라미터 값을 바꿔주는 이건 노드가 될 겁니다. 뭐 요거를 이제 어퍼가 아니라 로어를 하면 단순 소문자로 다시 다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빨리 진행된 것 같아서 조금 정신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어쨌든 그 핸즈온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해보셔야지 뭐 기능 익히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실습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굳이 뭐 준비가 안 돼 있으셔서 제가 지금 아예 처음부터 저도 작성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아, 다이나모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만들어 볼 거는 한 이 정도랑 여기까지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까지 될 거고요. 만들려고 하는 그 구성 자체는 이거 보시면 다이나모에서
네, 저희 다이나모에서 제가 원하는 정보를 일단 엑셀 쪽으로 익스포트를 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값으로 바꿔서 다시 임포트를 하게 되는 요 과정이거든요. 사실 제가 다이나모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먼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파트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 부분 대부분 다 어느 분이 쓰셔도 다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로 일단 간단하게 준비를 했고요. 조금 뭐 노드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제가 매개변수 값을 여러 개, 지금 보시면 4개를 갖고 오는 거라서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똑같은 노드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어, 이렇게 해서 지금 룸 정보에 있는 셀 쪽에 값이 이렇게 테스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다 네, 따로따로 값이 들어왔죠. 해설 쪽에. 네, 그래서 뭐 직접 해보실 분들은 레빗 뭐 2020 버전 상관없고 21 버전도 상관없으시고요. 그 모델은 저도 처음부터 작성을 해볼 거라서 모델은 어떤 거 여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저희가 여기에 샘플 파일 들어가시면 여기에 네, RAC 어드밴스드 샘플 프로젝트 이 건축 모델을 열고 여기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요거 아니고 다른 프로젝트도 상관은 없고요. 그거는 어떤 거 해도 상관없으시니까. 저는 일단 요거 대상으로 지금 파일을 열어놨거든요. 이 파일을 살 거고, 뭐 잠깐 정리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있다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여건상 뭐 랩탑이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시다고 하시면 저도 아예 없는 베이스부터 처음부터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거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3분인데요. 48분? 48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천님 마이크가 끊기셨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혹시 그러셨을까요? 저희 쪽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음, 일단 어쨌든 잘 안 들리신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나중에 어차피 여기 올라갈 때도, 아, 그런가요? 이거 다 같이 끊기셨나 보네. 음, 네, 일단은 뭐 남은 거 일단 진행을 하고요. 뭐 더 괜찮아질지 요거 테스트 점검은 따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이나모는 제가 테스트는 20 버전하고 21 버전 두 개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아마 그 낮은 버전에서도 크게 상관없을 거긴 해서 노드 자체가 이제 계속 뭐 새로 생긴 노드가 없어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몰라서 뭐 잘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이건 따로 올라올 거니까요, 자료가.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거 새로 만들기 해서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이나모는 어쨌든 레빗으로 내가 뭘 할 건지를 딱 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다른 그래서 룸 정보 지금 모델에 있는 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쭉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에 있는 뭐 번호랑 이름 그리고 뭐 이런 정보들을 몇 개를 빼올 겁니다. 그걸 빼오고 나중에 사용자가 원하는 커스텀에서 정보 값들을 다시 넣어주고 요 작업을 진행할 거고 어쨌든 저는 룸 정보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룸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다이나모 아마 세창 열시면 이렇게 돼 있으실 텐데 요 지금 모델 공간처럼 보이는 공간에서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그냥 검색이 되거든요. 노드 검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카테고리 여기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라이브러리 창에서 여기서 똑같이 검색하셔도 되거든요. 카테고리 지금 검색을 한 거고 밑에 보시면 그 레빗의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으신데 지금 상단에 보시면 여기 레빗 그리고 여기 셀렉션 여기 가시면 여기에 카테고리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그 구조고요. 요거를 여기서 저는 룸 정보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 자체를 룸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모듈에 있는 룸을 모두 다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지금 여기 있는 셀렉션에서 나와 있듯이 올 엘리먼트 오브 카테고리 이렇게 해서 요 카테고리랑 마우스 클릭하셔서 연결을 해주시면 지금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 쪽에 창을 내보시면 리스트가 나오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 전체 지금 룸과 그에 대한 엘리먼트 아이디로 해서 91개 룸 정보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쓱 들어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룸에서 그 룸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원하는 정보들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어, 제가 뭐 따로 설치한 그 패키지들 때문에 좀 복잡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아마 아무것도 없으시면 간단하게 나오실 거고요. get parameter value by name 좀 이거를 쓸 겁니다. 그래서 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엘리먼트를 이렇게 받겠죠. 이렇게 해서 받고 그러면 여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올 건지
룸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 데이터 속성에서 번호랑 이름을 제가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코드 블럭이라고 나오고요. 똑같이 당연히 검색하셔도 나오겠죠. 코드 블럭. 코드 블럭이 나올 거고, 여기서 그 문자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다운포 그리고 번호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셔도 되고, 이게 아니라 문자 형태이기 때문에 스트링이라는 거, 여기서는 얘가 이미 자체가 이게 문자이기 때문에 그냥 번호해서 이렇게 가져도 되고, 코드블록으로 하면은 이게 뭐 숫자인지 문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다운표를 쳐가지고 문자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눌러보시면 지금 91개 있는 101번부터 쭉 91개가 들어왔죠. 지금 요 번호 값들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드는데 요 번호 값을 가지고 와야 되고, 이게 번호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엑셀에서 확인을 할 때. 그래서 새로 하나의 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거고, 이게 하나의 리스트가 아니라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하나가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맨 첫 단에는 이게 요 번호라는 이름이 들어오고, 그 하위에 요 값들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마우스 클릭하고 보시면 지금 번호, 맨 첫 배는 번호라는 매개변수 이름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그 밸류 값들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리스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0번의 번호, 1번의 리스트.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리스트 플래튼이라는 노드를 써서, 얘도 통해서 보시면 이제 번호와 번호 매개변수 이름하고 밸류 값들, 그래서 하나의 리스트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뭐 아까 복잡해 보였겠지만 이게 어차피 결국 다 똑같은 게 되겠죠. 제가 번호를 갖고 올 거고 이름도 똑같이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대신에 이는 번호가 아니라 이제 이름이 될 거고, 이렇게 다르게 들어오는 거 바로 확인이 되죠. 그다음에 제가 따로 제어할 거, 사용자가 배경에서 추가해 줄 거,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해서, 왜냐면 밸류 값이 없죠 지금. 해설에는 밸류 값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칸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넣어준다고 하면 룸에 어쨌든 면적이 있을 거니까 그것을, 그러면 면적값도 제대로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또 리스트로 따로 만들어줘야 돼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썼던 리스트 크리에이트 이거를 쓸 거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상태에서 리스트 크리에이트를 써서 플러스 버튼으로 총 몇 개의 리스트 원할 건데 지금 번호, 이름, 면적하고 해설까지 총 4개죠. 4개. 얘를 하나씩 다 연결을 해주고요. 순서대로 그러면 총 368개의 값들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값들을 따로 뭐 빼줘야 된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보통 이제 엑셀 시트로 많이들 빼시니까 기본적으로 엑셀 시트로 빠지는 노드는 데이터점에 익스포트 엑셀 이 노드가 되고요. 기본 노드에 있는 내용인 거고 지금 얘가 이제 엑셀 파일로 빼기 위해서 필요한 노드들이 파일 패스가 있어야 되고 시트 네임 뭐 시작 위치겠죠. 스타트 로우, 스타트 컬럼 그리고 데이터 값은 뭘 넣을 건지 이렇게 쓸 거고 이거는 덮어 쓸 거냐 안 쓸 거냐 S1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일단 파일 패스가 필요할 거니까 이거는 엑스포트 하는 거니까 이거를 어디다 저장할 거냐 그래서 파일 패스가 필요해서 패스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시트 네임은 실제 엑셀 파일에 있는 시트 네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트 네임. 이거를 제가 뭐 시트 1이다 그러면 그냥 시트 1 쓰면 되겠죠. 다만 이 대서문자에는 이제 유의를 해줘야 돼서 그냥 쓰면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냥 순차적으로 다 연결을 할 거면 그 엑셀에서 첫 칸부터 데이터 값이 들어갈 거면 마찬가지로 코드 블록으로 이거는 숫자 0번 이거는 로우도 컬럼도 마찬가지 더 주고 데이터는 이제 여기 만들어준 요 리스트가 이렇게 가주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그래서 파일 패스를 통해서 이 파일로 저장이 될 거고 얘를 지금 자동 실행이기 때문에 여기 수동으로 바꿔주면 자기가 실행할 때마다 파일이 나가는 거고 지금 자동 실행돼서 아마 파일이 나갔을 거라고 보는데 보시면 네, 이렇게 나왔죠. 지금 번호, 이름, 면적, 해설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쭉 나열이 된 상태인데 이거 사실 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좀 반대로 나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노드들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노드가 그 가로 세로를 쭉 바꿔주는 노드가 리스트 트랜스포즈 이 노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리스트가 바로 데이터로 가기 전에 이쪽으로 와서 한번 거쳐서 가게 되면 네,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값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잠깐 수동으로 바꿨다가 일단 밖으로 이제 그 레빗에 있는 모델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건 됐고 반대로 이제 해설칸 하나 빈 칸으로 둔 게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다시 땡겨오는 거를 해볼 겁니다. 음,
일단 어쨌든 그 요거랑 비슷하게 다시 임포트하는 엑셀 로드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검색을 해볼게요. 임포트 엑셀 로드를 보면 마찬가지로 아까는 파일 패스였지만 새로 저장하는 거라서 파일 패스였지만 지금은 저장된 거에서 다시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파일을 선택하는 메뉴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시트 네임 그리고 스트링 를 지금 이텔렉트로 된 부분은 기본 값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없어도 노드는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파일 그 파일 패스랑 지금 시트 네임만 있으면 문제없이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파일 패스를 해줘야 되겠죠. 네, 파일 패스를 해주고 이거는 요 마지막으로 뺀 요 값이 되겠죠. 시작 거고 시트는 원에 있는 값을 넣을 거고요. 자, 실행하면 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임포트로 들어올 때는 이 경로를 파일로 이건 단순히 문자열로 된 패스 경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 파일이라는 그 엑셀 파일이라는 걸로 인식을 시켜줘서 얘를 연결시켜줘야지만 아마 문제없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갈 때는 뭐 사용자 저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해서 나갔던 거고 들어온 다음에도 다시 한번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되는 거죠. 거꾸로 한 번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해주고 제가 여기서 가지고 온 값들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해설 쪽에 있는 값들을 땡겨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숫자가 어쨌든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3번에 있는 밸류 값들을 땡겨와야 돼서 나머지는 어차피 그 값 그대로 있는 거고 저는 이제 해설 쪽에 있는 값만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갖고 오는 걸로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것만 아이템 인덱스라는 노드를 쓸 거고요. 이거를 요 리스트에서 받아서 인덱스 넘버는 전 3번에 3번에 있는 거, 총 네 번째 거에 있는 거죠. 1, 2, 3번. 3번. 3번 인덱스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요 3번 인덱스에 있는 것만 가지고 새로 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서 디컨스트럭트 노드를 쓸 거고요. 이거를 놔줘서 요
노드가 의미하는 바는 실행을 한번 눌러보면 지금 해설이란 이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는 누값으로 되어 있는데 값이 좀 없는 거고, 요거는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값을 빼고 나머지 보시죠. 퍼스트가 해설라는 레게벤스 이름이고 나머지가 밸류 값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값을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모델에서 정보들을 땡겨올 때는 get 파라미터 밸류 썼고 반대로 넣어줄 때는 네, 이거 set parameter by name 요거를 쓸 거고요. 그래서 밸류 값 자체는 얘가 들어갈 거죠. 레스트 남은 항목으로 값이 가고 해설이라는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여기 해설 파라미터 네 매개 변수 이름은 해설이죠. 그리고 엘리먼트는 원래 룸에 대한 엘리먼트 전부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다 연결시켜주게 되면 복잡해지긴 하는데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요만큼 따로 으로 나가는 거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뭐 값이 없으니까 안 나갔던 거고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고 한 다음에 올려주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 들어와서 지금 룸 정보의 해설 탭에서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다 다르게 해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나모가 뭐 이런 타입으로 모델링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사실 근데 그 다이나모를 안 쓰더라도 지금 레빗으로도 할 수 있는 작업인 거잖아요. 지금 룸 하나 선택해서 뭐 테스트 1, 테스트 2 하나씩 넣어주면 되는 거고. 네. 그러한 과정들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다이나모에서는 그거에 해당하는 노드만 이렇게 찾아주면 그에 대한 기능들을 다 찾아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하나씩 접근하시면 다이나모도 뭐 기본적인 내용 익히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레빗을 충분히 써보시면서 아 이런 부분에 개선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이나모 쪽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대신에 레빗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이나모는 이제 그래서 뭐 레빗이 됐건 레빗이 아니고 뭐 CB3D도 있고 뭐 어드밴스 시스템 뭐 이런 쪽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원래 제품군들을 충분히 쓰시면서 이제 다이나모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된 패밀리 정보는 지금 딕셔너리 쪽에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노드 이름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네, 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저희 김동환 차장님이 맥스 활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데 뭐 맥스라고 해서 갑자기 좀 뭐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조금 그 맥스 내용이 좀 필요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그 랩이 2021 되면서 지금 리얼리스틱 뷰 퀄리티가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별도 렌더링 과정 없이 지금 리얼타임으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의 기능화가 좀 많이 됐는데 대신에 이제 투시도나 뭐 이런 것들 뷰 잡으면서 오히려 그 전보다 되게 훨씬 버벅거렸고 작업하기가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맥스 쪽에서는 어쨌든 그래픽카드 자원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도안차장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으니까 그 내용도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잠깐 Q&A 시간 갖고 쉬는 시간 한 5분, 10분 정도 가진 다음에 다음으로 김정원 차장님께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질문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채팅창에 써주시면 되고요. 어, 제가 네, 그리고 아직 끝난 건 아니고 이제 뒤에 내용도 다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요 자료는 그 아직 정리는 확실하게 안 된 게 요게 지금 영상은 유튜브 쪽에 아마 올라가긴 할 건데 지금 자료 지금 여러 뭐 다이나모 스크립트나 이런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지금 아마 다우 멤버스에 가입이 다 돼 있으실 건데 그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근데 보통은 다우 멤버스 아니면 저기 다우데이터 유튜브 그쪽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 아마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이내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사항 없으시면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다음 그 맥스 활용 쪽 부분에 김동원 차장님이 진행을 하겠습니다.